지금부터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입법조사처 황성필 서기관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변동식 파이낸셜 사장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수상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입법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열리게 됐고 또 수상 작품집을 발간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노동일 심사위원님께서 너무나 선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0차 대회인데 180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적으로 너무나 대단해서 향후 이걸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 저희 입법조사처가 고민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상은 이제 의장님 상입니다만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 대처에 관한 도로 경계석 개선 방안 누구시죠? 예, 이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 기준 차등화,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의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 재활용 타이어를 주 원료로 하는 친환경 고무 소재 경계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생활 밀착형 입법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입법 정책 및 정책 제안 대회는 정말 살아있는 입법 국민들의 제안이다 생각해서 작년까지는 연말에 막 시상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파이낸셜 뉴스하고 정기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걸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좀 우리가 확보하자 해서 연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 초에 여러분들 수상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의장님도 주요 간부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이걸 더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까.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는 국민 입법 의견 센터 수준으로까지 한번 격상시켜 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라는 것이 상당히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를 찾아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제 10차 대회인데요. 10차 입법 정책 제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우리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변동식 사장님, 그리고 노동일 선생님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10개 팀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13개 팀을 수상하게 됐는데 하나하나 작품을 보면서 참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뛰어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법안도 많고 제안도 많아서
정말 이런 제안들을 어떻게 국회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됩니다. 올해로 10번째 대회인데 성과가 그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고등학생이 제안했던 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이거는 3년 후에 정부가 받아들여서 시행이 됐고요. 2021년에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도 그랬고, 점자 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실제 법안으로 제출이 돼서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 법안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제안이 됐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제 실용화된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도 그 국회의장 상으로 받는 이 법안이 그 낙상 및 급발진 사고 대처에 관한 도로 경계석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있는데, 이 대상 국회의장 상이니까 우리 제안자인 김성일 법으로 해가지고 제가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실용화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 주제가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초고령 사회 대응, 국민 행복 증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정말 여러 제안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이 182건이 들어왔고 올해가 18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한 140건에서 150건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입법 제안을 통해서 이런 이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현역 그 지방의원, 그리고 이 기업인, 연구소 연구원, 그 군인들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서 국민 곁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야말로 국민의 삶의 현장하고 다 있는 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 또 개선해야 될 문제, 또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춰서 우리 제도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담고 계셔서 정말 그 국민들의 이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점점 자리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저 의장실에 와 있는 그 한 분이, 비서관 한 분이 이 대회 출신인 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무 정책을 제안해서 2018년에 국회의장상을 받은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유능한 청년이라서 제가 스카우트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개인 민원이나 불만을 넘어서서 많은 국민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어서 참여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국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열려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 또 국민들의 불편함을 국회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더 확장시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 국회는 국회대로 우리 입법 조사처를 통해서 통로를 확대시켜 나갈 테니까 주변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정책 제안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이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식 파이낸셜 뉴스 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파이낸셜 뉴스 사장 변동식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를 이끌고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본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비롯해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조사체의 헌신과 열정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이라는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 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응모 분야는 최근 TMF 사태와 관련한 플랫폼 시장, 소비자 보호를 비롯해 전 세계 이상 기후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국민 행복 증진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180건의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가 꼭 필요한 법안들로 연결돼 사회적 이슈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정희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님으로부터 대회 경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사처 기획관리관 심정희입니다. 이번 제안대회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제10차 대회를 맡고 있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18대 국회 3년차인 2010년에 경제종합지 파이낸셜 뉴스 신문과 공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입법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참신한 입법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세 차례 대회를 치른 후에 지속 필요성 논란이라든가 예산 사정 등으로 5년간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4차 대회로 재개된 후에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안서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제8차 대회까지는 140 내지 150건 정도가 제안서로 접수되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면 활동이 본격화된 2023년에는 182건으로 접수 건수가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올해도 180건이 접수되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24년 제안대회의 경우 플랫폼 시장과 소비자 보호,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초고령 사회 대응, 국민 행복 증진 4개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모집하였습니다. 접수는 8주 동안 진행되었고 조사처 각 팀의 1차 심사를 거쳐서 총 34건의 추천 제안을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파이낸셜 뉴스 관계자, 외부 이촉위원 및 조사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추천 제안 34건에 대해서 위원별로 서면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대상 등 최종 수상작 13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의 독창성 및 현실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서를 읽으면서 많이 공감되기도 하고 참신성에 살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수상작이 담긴 작품집은 의원실,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되어 입법이나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오늘 시상식의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수상자인 김성일 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김성일 귀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 뉴스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9일 국회의장 우원식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곧바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의장님 왼편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으니 오늘 수상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식을 빛내주신 의장님께서는 국회 일정상 먼저 이석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장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수상 파이낸셜 뉴스 회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최우수상 최영환 귀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 뉴스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9일 파이낸셜 뉴스 신문회장 전재호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국회 입법조사처장상입니다. 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김주원 귀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 뉴스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9월 9일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 100만 원도 수여됩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제안상 시상 순서입니다. 우수제안상은 총 10팀이며 상장과 함께 부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다만 일정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수상자분들이 있는 관계로 5팀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상 황지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우수제안상 황지은. 귀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 뉴스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9일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도 50만 원. 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수제안상 오종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안상 오종민 이하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수제안상 고희주, 성경진, 박현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안상 고희주, 성경진, 박현정 이하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수제안상 김도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제안상 김도형 이하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제안상 김소연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제안상 김소연 이하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소감을 듣는 순서입니다. 네, 대상 수상자이신 김성일님께서 수상 소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항에서 낙상 및 급발진 사고 대처를 위한 도로 경계석 개선 방안을 제안한 성균관대학교 김성리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연구와 노력을 인정해 주신 국회 입법조사처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였고 8월에는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도로 주변의 안전 요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도로 경계석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설계와 관리 방식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국민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도로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연석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미끄럽습니다. 그게 화강암이나
처가감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네, 그걸 밟고도 이제 한 번쯤은 미끄러진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러한 미끄럼 방지를 하고자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가지게 되었고, 또 특히 이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경계석 규정은 도로구조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서 25cm 이하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쉽게 넘어갈 정도로 낮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행자에게 불편할 정도로 높게 설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차량 제어가 불가능한, 특히 급발진 사고 경우에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로 돌진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도로 경계석에 대한 차등적 미끄럼 기준을 도입하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사 정도를 알려주는 시각적 도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현행 도로구조 규칙이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도로 경계석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고,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다양한 외국 논문들을 분석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도로 경계석의 높이를 측정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여기 국회에서도 연석 높이를 조사하러 왔었는데 여기 서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끝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저의 작은 바람이 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국민과 국회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창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신문회장상 수상자이신 최영환 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 치료재활센터 가칭 K-다르크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제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영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더 나은 공동체, 또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는 한 청년으로서 저의 고민을 정책 제안의 형태로 구체화해 함께 공유하고 또 의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국회 입법조사처 및 파이낸셜 뉴스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을 파고든 마약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은 물론 가정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인의 마약 투약 소식이 잊을만하면 전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한 대학생 동아리에서의 집단적 마약 투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마약류 범죄는 유력자, 연예인 등 소수에 의한 특수 범죄로 국한되기를 넘어 평범한 다수 국민의 생활에 퍼져 안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층과 청년층에 해당하는 1, 20대 학생의 비율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강화하는 실정입니다. 구국의 각오로 마약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전인적이고도 예리해야 합니다. 중독에 의한 높은 재범률이라는 마약류 단순 투약 범죄의 특성상 형사사법 체계에서 여타의 범죄를 다루듯 이들을 단지 처벌과 격리의 관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약물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까닭입니다. 바람직한 민주사회는 건전한 이성과 판단 능력을 갖춘 합리적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본 정책 제안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은 물론 범죄 자체의 원천적 예방을 도모하는 일련의 사회적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은 공동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국회의 입법 정책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장상 수상자이신 김주원님의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농촌 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와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에게 농협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자라는 주제로 제안을 한 농협은행 김주원입니다. 사실 제가 마감 당일날 제출을 했는데요. 다만 평소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와 해법을 직접 국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제가 상을 산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고향이 사라지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농촌 마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고향이 농촌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은 모두 농촌이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물론 제 고향이 한때 소멸위기 1위의 농촌이었습니다만 부단한 노력 끝에 최근 4년 동안 귀농인구 1위를 달성을 할 만큼 많이 조건이 좋아졌으면 여전히 소멸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재 농업 농촌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기는 지역 소멸과 일손 부족입니다. 일손 부족.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 인구수가 200만 명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촌 지역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보다 3배나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제 고향에서는 60대 후반에 노인들하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연세를 가지신 분들이 청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도 농촌 일손 돕기 아니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제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농협이나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문제 해법을 도시 농업에서 찾아보고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의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도시 농부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30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요. 더 나아가서 1,000헥타르 정도 되는 농지에서 도시 농부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이상 이제 도시 농업은 과거의 텃밭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농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 농부들이 농촌에서 일손 돕기를 하고 지역 재래시장에서 농산물을 소비하는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농촌의 활력이 불어날 뿐만 아니라 농민들 웃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농부들에게 어떻게 농협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은 인적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 농부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정책 방향만 확실하다면 정책적으로 다행인 것은
농업협동조합법과 도시농업육성법이 농식품부 소관 하나의 법률입니다. 정부의 의지, 국회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입법으로 신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농부들이 아니라 도시농업 공동체라는 최소한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그러면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농촌 지역에서 일손도끼 봉사를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농업협동조합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면 도시농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다면요, 농협에는 농협의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구 마지막 가사가요,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입니다. 여러분들 선뜻 공감하기 힘드시겠습니다만 어떻든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 제공뿐만이 아니라 식량 산업으로서의 가지는 위치 여러 가지 이제 다차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도시농부와 농촌농부가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다라면 저는 현재 농업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면서 다시 과거의 농촌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입법조사처 관계자분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다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는 그 가능성을 오늘 시상식을 통해서 조금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고 당일날 급하게 제출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상과 소감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21대 국회가 처음 맞는 정기의 기간에 오늘 시상식을 함께 빛내주신 수상자 가족 여러분, 파이낸셜 뉴스 및 우리 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